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은 점점 더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0.7%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종목의 개수는 1,400여 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은 1,000개. 개수로는 오히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장 초반보다는요.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 오늘 6종목 준비했습니다.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대표입니다. 일단 오늘은 특징주 중에 이제 그동안 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특이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제 밤에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대 이상의 수주를 했는데, 유럽의 이제 모 제약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영상의 비밀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는 명칭은 안 밝혔는데 지금 규모 자체로 보면 기존의 매출 대비 한 50% 계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계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생각보다 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20만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최근에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미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작년 말에 좀 이슈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여전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춤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중국에 대한 규제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런 기조를 알고 있는 이제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우시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관련돼서 오늘 이제 CMO 관련된 뭐 바이넥스라든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밤사이에 이제 또 공시가 나온 것 중에 인벤티지랩이 오늘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인벤티지랩 관련돼서 모 프로에 나오셔서 인벤티지랩 대표님이 이제 본인의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셨고요.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게 요즘에 유상증자 하면 좀 경기를 일으키시는데 제3자 배정은 바이오 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일단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설 투자 자금으로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인벤티지랩은 이제 서방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자체적으로 또 이제 공장에 관련된 그런 설비도 다 구축해서요. 오히려 엔지니어링 쪽으로도 발달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서방형 기술, 그러니까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국내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인벤티지랩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지만 저는 행보 구간 좀 지나고 나면 전고점 돌파 한 25,000원대 돌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점상 시크릿에서 점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 올해 대장은 아마 유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목표가가 아마 한 16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를. 근데 SKC가 오늘 16만 원을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최태현 회장이 CS2025에서 밝혔듯이 엔비디아에 팔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TSMC가 지금 대부분의 엔비디아 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TSMC 입장에서도 유리기판을 빨리 도입하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다. 관련해서 이제 장비주들도 이제 움직이고 있죠. 필옵틱스도 오늘 27,000원, 이건 심지어 이제 2차 목표가였는데 27,000원이 27,000원 2차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요. 근데 윗꼬리를 이렇게 다는데 이런 거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윗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 아직은 이제 유리기판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좀 담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검사 장비 단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제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이제 이런 제가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이제 전선 관련주들, 전력 관련 종목들 되게 좋은데, 이제 전선주에서는 대한전선 하나 보고 있고, 이제 전력기기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정도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네 회사의 공통점은 초고압에 다 관련된 기기를 만들 수 있다. 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초고압 전선을 케이블을 만들고 있고요. LS 전선과 더불어서 두 회사만 만들고 있죠. 그 외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포트폴리오는 가장 좋습니다. 변압기 쪽에서는 송전부터 배전까지, 그러니까 승합, 그다음에 감압 다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뭐 LA 산불과 관련돼서 좀 자꾸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A 산불은 일시적인 거고, 물론 이제 그쪽의 전력기기도 뭐 전신주들 많이 타고 전선들 많이 없어졌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건 약간 좀 테마성이다. 그게 해봐야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 허허벌판에 지나가는 허허벌판에서 불났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나라 거를 다 쓴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면 미국의 전력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기를 많이 갖다 쓴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또 하나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시장에서.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적어서 그런 건데, 이번에 또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하나가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연말까지 11월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바이오 차트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4세대 표적항암제, 여기도 이제 폐암 관련된 걸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폐암에 자꾸 목숨을 거냐? 이게 시장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암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4세대 표적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데가 보로노이고요. 용량,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를 좀 선도 업체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회사고,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하는 기업들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움직이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따 점상 시간에도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은 금리가 너무 튀기 때문에 당분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차피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금리가 좀 꺾일 걸로 보이고, 그러고 나면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에 주목하자. 이거 이따 점상 시간에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종목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미에도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키워드를 주목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지, 워낙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군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점상시크릿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또 핫한 쪽 유리기판입니다. 과연 유리기판 일시적인 반짝 떠오르다가 또 금세 사그라들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진입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점상시크릿 본편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10시부터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로 이동해서 함께해 주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양시장 9시 구간대는 양호했었죠. 남은 시간도 계속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12시 정오 알고 계시죠? 토마토 증권통팟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문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힌트와 함께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퀴즈를 다 맞히시는 분들께 이 TTR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요. 기쁨과 함께 코인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정보들도 알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이 좋은 프로그램 혼자 볼 수는 없겠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친구 초대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한 번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는 친구 많다 하시면 여러 번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한 사람도 초대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문제 가운데 한 문제에 대한 힌트 이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힌트 나갑니다. 네, 바로 오늘의 힌트는 교통사고입니다. 날씨가 확 추웠다가 또 간밤에는 살짝
눈이 내린 지역도 있고요. 비도 오면서 살얼음원 곳들이 중간중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걸어오시는 분들도 출근길에 넘어졌다 이런 분이 제 주변에도 있으시더라고요. 꼭 거리 다니실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운전도 평소보다는 이 거리 조금 더 유지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힌트 교통사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